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한다는 것. 줄 때도 받을 때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태풍 보라비름과 폭우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1명이 실종됐고 6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해로 물러가는 태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내년 3.1절 10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함께 발굴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15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 경기 첫째 날인 오늘은 양측 선수들이 한데 섞여 팀을 이루기 겨루는 혼합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밝혔습니다. 또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며 북미 회담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돌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먼저 장선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쓰러진 나무를 소방대원들이 절단해 잔해를 제거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는 주점의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부산 도시철도 괴정역 인근 도로에는 바람에 떨어진 상점 간판이 날아들었습니다. 부산에서만 수목 16그루가 쓰러졌고 간판 16개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북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흔들리다 전봇대를 쳐 인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근처 4개 아파트 4,100여 가구 주민과 상점 주인들이 1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천가 옆 도로 한쪽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남 양산 덕계동 하천가에 설치된 도로변 주차장에 침하돼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옆 이면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밤 늦게까지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공사장 파이프가 강한 바람에 인도로 날아들며 길 가던 50대 여성과 20대 아들이 크게 다쳤고,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80살 김모 씨가 태풍에 망가진 지붕을 고치려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명이 실종됐고 6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소입니다. 네, 태풍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오늘부터는 다시 장마나 무더위가 이어지는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상센터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7호 태풍 뿌라비루는 약한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약해진 채 포항 동남동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태풍특보는 대부분 해제된 상태고, 바로 조금 전보다도 태풍특보 지역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서울과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강원 영동에는 5에서 초고 30mm, 서울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0에서 초고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자 증세에 나섰다는 기사들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TV는 부자 증세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는 실제 시세 반영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34만 명이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낼 걸로 예상됩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가령 연봉 2억 원인 사람이 금융소득으로 1,8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 210만 원을 더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셋째, 소형주택을 임대해둔 집주인에게 주던 세금 혜택이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들마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걸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문은 이걸 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총 65만 명에게 1조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확보한 아시아나 항공과 기내식 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국제선에서 기내식이 15분 늦어지면 업체에 수수료를 안 내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음식값을 절반만 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다면 요 며칠 사이 기내식 납품 지연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내식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기내식 포장업체 대표가 숨지기 전 지인과 한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별거 부부 울리는 아동수당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소득 하위 90% 가정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 별거 등의 이유로 함께 지내지 않는 가정이 없이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네, 이들에게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주민센터로 오라는 일 자체가 고역이라는데요. 배우자가 가출을 해버려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이 금융정보, 소득을 조회해야 해서 법적 보호자라면 두 사람 모두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보호자가 감옥에 가 있거나 가족관계가 아예 해체됐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보고 이를 증명할 친인척이나 지역 이장, 반장의 서명을 받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여행에 돈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빠르면 2020년부터 관광객에게 환경보존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해 생기는 쓰레기와 하수, 교통 혼잡 처리 비용을 원인을 제공하는 관광객과도 나누겠다는 겁니다. 부과금은 숙박할 때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하루 5,000원, 전세버스 이용 금액의 5%로 책정됐는데요. 제주도는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최대 3만 원이 넘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죠. 4인 가족이 3박 4일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한다면 3만 8천 원을 더 내야 하고 여기에 한라산까지 간다면 모두 18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휴가철 해외에서 요긴하게 쓸 로밍 요금들을 소개했습니다.